다양하죠.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상실했을 때. 이 상실이 굉장히 그 우울감을 유발하면서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상실 안에는 뭐 재산, 가까운 사람, 건강을 잃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명예를 잃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또 인간은 어쨌든 가까운 사람한테 정서적 지지를 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지 기반이 너무 없을 때, 너무 외롭거나 소외돼 있거나 고독할 때도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높고요. 물론 자살이라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가지고 자살의 이유를 자꾸 찾아 들어가면 잘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도의 마지막 끝은 이게 핵가족화, 뭐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의 부족, 우리 모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신경을 뭘 어떻게 그러면 핵가족을 다시 대가족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제1번의 이유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폐결핵도 우리 예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폐결핵의 증상을 많이 알게 되고 폐결핵 약들을 복용하면서부터는 이제는 결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평생 살면서 무병장수를 할 수 없듯이 나의 어떤 의지나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하는 거와 전혀 무관하게 병이 생기듯이 뇌에도 질환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뭔가 마음이 약하고 배가 너 배불러서 그래 이런 시각으로는 제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들 개인적으로 한두 번쯤은 생각해보지는 않으셨어요? 한두 번쯤 정말 힘들 때 한번 떠올리거나? 그치, 떠올린 적은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요? 나 오늘 울적해 우울한 기분이 들어 라는 거와 우울증은 좀 우울한 상태는 좀 다른 거예요. 최소한 2주 이상 우울한 상태, 특히 그냥 계속 죽고 싶어요. 계속 그냥 아니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변 분들한테 이걸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용기를 내봐, 마음을 굳게 먹어봐 뭐라든가 아니면 뭐 취미를 가져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진짜 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힘내. 네, 힘내 그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라고 힘 안 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변에서 아픈 거야, 조금 휴식이 필요해, 치료가 필요해, 좀 쉬어야 돼, 회복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좀 잘 이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자식이 자해를 그렇게 해요. 네. 요즘 그게 또 유행처럼 보니까. 네네. 그 청소년 자해가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 인증까지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자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몸에 상처를 낸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련 게시물만 수만 건입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상처를 내고 손목에도 자해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나 볼 법한 이 장면들은 요즘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해 인증 사진입니다. 게시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들. NSSI라고 해요. 그래서 NSSI. 비자살성 자해.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지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 되는 건데요. 저 죽을 의도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손이 잘 쉽게 닿는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팔등 그리고 옷으로 잘 가릴 수 있는 부분들에 되게 상처가 있는데요. 왜 찍기도 그렇게 해서 약간 유행처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해를 하는 걸 통해 이거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아픔을 잠깐 잊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해 행동 자체가 대인관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롭고 가까운 사람은 없는데 자해한 것을 SNS에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 걱정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제 약간의 안정감 내지는 자기를 응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그걸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거 자체가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도움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아이를 보셨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되게 궁금한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얘한테 도움이 될지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돼요. 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얘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니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너 왜 그러는데 왜? 근데 자해를 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왜라고 묻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자. 자해를 하게 되는지. 어떨 때 이렇게 하니? 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네가 편해질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 번의 어떤 조언을 가지고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소통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움을 알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법적으로 자살을 얘기해 보면 자살이라는 건 되게 특이한 행위거든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사회 윤리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의무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지 말라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 윤리였어요. 법에서는 자살죄 없잖아요. 네, 자살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냐 하면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자살하고 난 사람에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사상적으로 근대에서는 기본 원리는 자유주의거든요. 자살이라는 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근데 거죠. 자살 방조죄는 있지 않나요? 네. 아, 자살 방조죄.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에서 자살 방조죄는 인정합니다. 이 자살 방조죄가 조력 자살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회에서 계속 논란이 오랫동안 돼 왔어요. 죽는 건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거고 자기결정권 행사하는 거고 그때 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안락사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좀 다릅니다. 조력 자살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 되고 죽을 사람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 같은 거는 주사를 진짜 놔주는 거예요. 스위스의 조력 자살은 스위스 조력 자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디그네티스라는 죽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되게 좋은 그런 침상에서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죽을 거냐고 물어보면서 약을 갖다 줘요. 먹는 행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먹여주면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죽을래 하고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가지고 통과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담 의사들이 판단하는 건가요? 예, 그 막상 이제 이 약을 주면 안 먹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리고 다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가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안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주는 함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존엄사는 권리일 수 있죠. 그것이 끔찍한 고통을 주는 병에 계속 걸려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계속 삶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원해도 죽일 수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존엄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사회가.